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제 조만간 또 큰 소식이 있죠.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대만 국가대표랑 평가전을 합니다. 2월 12일, 13일 뭐 하루 밀린다 어쩐다 소식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평가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저희 이제 평가전 얘기가 나올 때도 좀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대만 국가대표라고 하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평가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흥미로운 점이 보통 평가전을 하면은 뭐 우리가 한국의 팀이듯이 대만의 특정 팀과 평가전을 하는 경우는 몇 번 봤어도 이렇게 팀 vs 국가대표의 평가전을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평가전이긴 하지만 이 매치가 우리가 열세로 점쳐질 만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국대가 대만 국대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 팀 대 대만 국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열세라고 평가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만큼 정말 평가가 되는 난이도의 평가전이라는 게 흥미를 더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그 점이 신기했는데 보통은 이제 뭐 타이페이 어떤 팀과 겨룬다 이런 거는 간간히 봤어도 국가대표랑 이제 팀이랑 겨룬다? 이게 좀 신기해서 당연히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대만 국가대표만큼 엄청 매우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확한 평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한번 대만의 주요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타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경계해야 할 선수는 현재슈엔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한국전에서 고영표 선수에게 투런 홈런을 뽑아냈었죠. 그 만루 홈런 이후에. 그리고 그에 이어서 결승 일본전에서는 도고 쇼세이라는 일본 선발 투수 상대로도 3런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프리미어십이만 본 우리 팬들에게는 거포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선수가 대만 리그에 16년에 데뷔를 했는데 통산 홈런이 딱 33개밖에 없어요. 반면에 타율 같은 경우에는 9년 연속 3할 타자를 기록하면서 교타자의 대표격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타자거든요. 그래서 전성기 손아섭 선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모로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일발 장타도 있는 반면에 교타자이기 때문에. 저도 저번에 고영표 선수한테 홈런 치는 거 보고 거포인가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포가 아니네요. 그리고 그쵸. 이름부터 천재슈엔이야. 네. 어이긴 한데 뭐 아무튼. 네. 뭔가 좀 경계 대상 1호 느낌이고 그 다음에 좀 주목해야 될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천천웨이 선수입니다. 이 천천웨이 선수가 아까 말했던 고영표 선수에게 만루 홈런 뽑아낸 타자거든요. 이 선수도 좌타자예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두 명이 전부 좌타자이기 때문에 우완 투수들이 조금 주의해서 상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좌투수보다는. 그리고 저는 선발 투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누가 나올지, 그리고 저쪽은 이제 좀 편하게 나올지 아니면 전력을 다 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전부터 우리가 용병을 내세울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박세웅, 김진욱 혹은 첫 시즌을 맞이하는 터커 데이비슨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데이비슨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그 선수 본인의 페이스가 얼마나 올라왔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전인 만큼 선발은 2에서 3이닝 그리고 불펜은 1이닝 이하로 선수 하나하나가 짧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만 국대에서는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랑 상대했을 때 투수가 린위민이라고 저안인데 애리조나 산하에 있는 AA 소속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만 리거가 아니라 마이너리거라는 신분 때문에 본인 일정이 조금 타이트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평가전에서는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은 이제 누구냐인데, 베스트 카드는 아무래도 조별리그에서 도미니카전에서 6이닝 1실점을 한 투수가 있는데, 우한 사이드암 황쯔펑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만 리거기도 하고 뭐 못 나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가전이니만큼 막 엄청 크게 무리를 할 것 같진 않지만 전력 파악을 위해서 좀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터커 데이비슨 선수도 한번 써보고 하기는 하겠다 싶었는데, 대만에서 누가 나오든 좀 잘, 그러니까 큰 점수 차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손성빈 선수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손성빈 선수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가 있죠. 네,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기사들 업데이트 되는 거를 읽어보는 입장으로서 사실은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전혀.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롯데 담당 취재 기자님의 말에 따르면 손성빈의 재활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빠르면 6월 중순, 늦으면 7월 초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에요. 당장 오늘, 그러니까 녹화일인 2월 9일 기준으로 오늘 스포츠 경향 기사에서는 또 몸 상태가 너무 좋아서 코칭 스태프가 오버페이스를 맞게 할 정도다라고 텍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엇갈리는 게 좀 이상한 부분인데, 아무튼 만약에 기존의 재활 예상 견적이었던 4개월을 넘어서 6, 7월 정도에 복귀가 된다면 8에서 9개월짜리 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6월, 7월 복귀가 된다면 재활 트레이닝 파트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개막 엔트리가 유강남 정복은 체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생긴 만큼 정복은 선수의 시즌 초반 활약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어디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냥 회복이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4개월짜리 부상이 또 그렇게 막 뭐 8, 9개월짜리가 된다. 뭘 하면 그렇게 되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손성빈 선수 이야기는 또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죠. 이제 전미르 선수랑 진승현 선수, 서동욱 선수가 상무에 지원해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5월 중에 입대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최종 합격을 하려면 이제 체력 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 2월 12일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평가전도 못 가고? 네, 이 체력 검정이 2월 12일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미르 선수의 토미존 수술이 12월 26일에 했는데요. 이때 뭐 6개월이 맞냐 아니냐 이런 기사가 오가다가 결론이 난 게 회복까지 6개월, 그리고 재활은 또 별도로 수개월 동안 해야 한다고 하는데, 2월 12일이면은 수술한 지 2달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회복도 완전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체력 검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불투명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창모 배재성 선수의 상무에서 재활을 하는 이 사례 때문에 상무 감독님도 이에 관해서 조금 곤란하다라는 입장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합격 기준이 빡빡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진승현과 서동욱 선수는 거의 뭐 어지간하면은 최종 합격이 될 것 같은데, 전미르 선수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서 재구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고, 서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잘 다녀와라 뭐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 손성빈 선수의 6월 중순 7월 초순 복귀 가능성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상무 최종 입대 시기가 5월 중이고, 그리고 손성빈 선수의 부상 복귀 가능성으로 제기된 시점이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인데, 그러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제3포수가 공석이 되는 기간이 생기거든요. 이 기간을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스포츠 경향 기사 내용대로 제때 복귀를 할 수 있으면은
기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유강남 선수의 내구성이 다이어트를 했다고는 하지만 100% 보존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서동욱 선수가 입대를 하게 된다면 조금 그 시기를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더더욱 좀 그 시기에 팀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포수가 조금 많아서 상무를 지원을 하든 뭐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기는 했는데 좀 갑작스러워요. 이렇게 갑자기 훅 빠져버리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려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번 신인으로 뽑힌 박재엽 포수를 기용할 것 같지는 또 않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좀 어떡하지 싶기도 한데 팀에서 어떻게든 해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조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윤동희 선수가 벌크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벌크업을 했습니다. 네, 85kg에서 92kg까지 벌크업을 했는데 7kg나 쪘어요. 일단은 187 키가 좀 있으니까 92kg면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엄청난 큰 벌크업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10kg 이상이 아니라 7kg 정도면 스피드 혹은 수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스피드 저하 방지를 위해서 민첩성 훈련도 열심히 했다고 하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스피드가 유지되는 것과 별개로 부상 위험이 올라가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큼 꾸준히 유연성을 늘려서 부상 방지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동범위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연성 그리고 가동범위 훈련을 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상을 입는다 한다면 조세진 선수를 중견수로 써야 되거든요. 조세진 선수가 어깨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세진 선수의 작년 상무에서의 OPS가 0.776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2군 성적 치고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꽤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중견수인 만큼 윤동희 선수를 상위 타선으로 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당장 작년에 황성빈 선수가 한여름에 중견수와 1번 타자를 겸하면서 부상은 아니지만은 소위 말하는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벌크업을 하게 되면 밸런스를 잃을까봐 뭐 알아서 잘들 하겠지만 이제 타격적인 면이 워낙 좋은 선수인데 혹시라도 조금 이제 기우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팀에서 잘 해주겠죠. 그렇죠. 뭐 저도 그 부분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뭐 알아서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마는 제발 알아서 해주길. 이제 알아서 못한 사례가 좀 있어서 그죠. 걱정이 되긴 했는데 윤동희 선수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요. 네, 믿습니다. 이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제 대만 평가전에서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진짜 평가전인 만큼 열심히들 하고 다치지 않고 돌아오기 요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일단 다음 영상은 거의 100% 확률로 평가전이 끝나고 나면은 그걸 보고 뭐 느낀 점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이런 면이 좀 좋더라 뭐 아쉽더라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 같은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까지나 부상당하지 않고 그리고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사례로 MLB 서울 시리즈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선수들 중에 일부가 이제 오버페이스 때문에 시즌 초반에 살짝 부진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디까지나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발 부상 없이 오버페이스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항상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대만 평가전이 끝나면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